많은 채무자들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 등 제3자의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또한 타인 이름으로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면서 채권자분들의 강제 집행을 피하고 또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다 해놓고선 돈 한 푼 변제하지 않는 일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특히 요즘은 수많은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싹 다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옮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변제할 돈이 없다면서도 채무자 중 절반 이상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 계좌로 돈을 빼돌려도 압류를 하는 채권자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채무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흐뭇하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호가창을 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주식을 압류하는 절차와 방법만 안다면 채무자들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막아내고 또한 채권자분들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 주식 계좌에 압류를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딱 2가지만 알아보시죠. 그럼 우선 채무자 중 대부분이 주식 계좌는 자신의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증권사, 즉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자주 매매를 해야 되고 또한 신속하게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자신의 실명 계좌를 이용하게 되죠. 주식 계좌에는 크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예수금 그리고 주식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는 방식 그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하여 즉시 이 예수금 전액을 채무자 계좌에서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얼마 전 주식 압류 시리즈 1편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금은 그렇다 치고 유가증권으로 바뀐 채무자의 주식은 어떻게 압류를 하고 가져와야 되는 것일까요? 주식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는 40대, 50대, 60대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이 연령대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증권사에 가서 주식을 매수하면 실물 주권, 즉 주식을 매수했다는 증서를 실제로 교부를 했고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간혹 예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속 증권사 내부 모습을 보면 주식 현황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옹기종기 모여있기도 하죠.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매수 창고에 가서 매수를 하고 그 증서인 주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집 살림살이 유체동산 집행 시에 장롱이나 서랍장을 열어보면 주식 증서 등이 발견이 되어서 즉시 현장에서 압류를 하고 가져오던 시절이 있었죠. 자, 하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모든 상장 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서 전자등록 주식으로 전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물 주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예전만 해도 채무자의 주식 증서인 주권을 실제로 찾아서 압류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산상에 있는 주식을 법적 절차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실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 서류 몇 장만 제대로 넣으면 간편하게 압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겠죠. 그럼 우선 주식을 압류하기 전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딱 2가지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채무자 주식에 압류를 한다면 정말 단 한 푼도 회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산 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또 빠짐없이 적어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대부분 누락을 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자 분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그런 재산 목록만을 보고 압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간혹 민사집행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내는 채무자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재산 목록 제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주식 계좌에 있는 예수금을 출금하거나 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또 현금화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채권자분들이 압류를 해도 결과가 다르거나 또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거죠. 자,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위장 전입 등으로 송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산 명시 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주식 계좌를 찾는 것도 괜찮겠죠. 결론은 압류 등의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채무자가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식은 압류를 한 이후에 반드시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등록 주식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처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으로 즉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현금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건의 이름도 전자등록 주식 등 압류 명령으로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압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현금화를 시켜서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각 명령, 두 번째는 양도 명령, 세 번째는 그 밖의 현금화 절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다소 생소한 용어겠지만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각 명령은 말 그대로 압류된 채무자의 주식을 매각, 즉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양도 명령은 압류된 채무자의 주식을 채권자 여러분의 증권 계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밖의 현금화 절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상장 주식이 있겠죠. 쉽게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된 시세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주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한 매출 및 회계장부 등을 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감정도 해야겠죠.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주식을 매수할 사람 자체가 없어서 즉시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와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에서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매각 명령과 양도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매각 명령과 양도 명령만 알고 계시면 채무자의 모든 주식을 압류하고 또 처분을 해서 채권자분들이 전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매각 명령과 양도 명령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것이 채권자분들에게 유리하고 또 즉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전부 알아보시죠.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채권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돈도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방송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겠죠. 이상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